안녕하세요. 기업해부학의 에이버입니다. 디아블로4와 함께 블리자드가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6월 6일에 출시한 디아블로4는 5일 만에 $666 million의 매출을 올리면서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666이 악마를 뜻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고의적으로 매출이 딱 그 시점을 달성했을 때 $666 million의 매출을 올렸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알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보다 당연히 훨씬 더 많이 팔렸겠죠. 이 디아블로 3가 나오고 거의 10년 만에 출시가 됐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나온 디아블로 4인 만큼 이 팬들의 관심과 반응도 아주 뜨겁거든요. 오늘 그럼 디아블로 4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디아블로 4 얘기는 아니고 이 디아블로 4 개발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 토니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얘는 M&A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이제 1월 달에 이 회사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진짜 재밌는 거래예요. 워렌 버핏도 여기에 공개적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인수가 성사될 수 있을지 외신에서는 빠르면은 결과가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결과에 따라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가가 아주 크게 요동칠 수도 있겠죠. 주가가 요동치면 얼마까지? 인수가 성사가 되게 된다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기로 한 가격까지 위로는 요동칠 수가 있겠고 아래로는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의 단독 기업으로서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알 수 있겠죠. 지금 인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작년 1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합의된 이제 인수 금액은 주당 $95예요. 지금 이제 주가가 한 $8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꽤 밑돌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인수의 데드라인은 이제 오는 7월 18일,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딜 밸류는 $69 billion, 뭐 한국 돈으로 하면 90조 원 정도 되죠. 이게 이 게임 인더스트리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딜입니다. 지금까지 뭐 유럽을 비롯해서 브라질,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미 이 딜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요. 한국도 굉장히 최근 5월 30일에 이 한국공정거래위원회도 승인을 해줬어요. 회사가 사업을 하는 모든 국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사서 타이틀들을 이제 자기네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려 그러는데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한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 구조가 인수가 완료될 시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플랫폼에서 액티비전의 게임을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이게 다 한 주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주요 국가들에서 전부 다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도 지금 문제고요. 뭐 사실 최근 4월 말에 영국에서는 승인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한 이유가 굉장히 크거나 뭔가 근본적이거나 심각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하죠. 이제 얘네가 아주 두 발 벗고 딜을 아주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나섰거든요. 딜 성사를 막으려고 작년 12월 달에 행정법원에다가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짧게는 1년에서 막 길게는 수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딜의 데드라인이 7월 18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행정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왔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인수합병이 있을 때 피인수회사랑 인수회사가 보통 이런 관련된 규제적인 허가랑 승인을 다 얻어야 그 다음에 보통은 인수를 해요. 왜냐면 막상 인수를 했다가 나중에 허가가 안 나오면은 이미 인수를 해버렸는데 그 중에 뭐 일부분을 또 스핀오프를 해서 떼어놔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액티비전도 그렇고 양쪽 다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딜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안 나오면은 얘네가 그냥 딜 기한이 오기 전에 그냥 인수를 강행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고자 이 FTC에서 인정션이라고 한국에서 보면 좀 가처분 신청이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방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딜이 클로징이 못 되게끔 지금 인정션을 내린 상태고요. 얼마 전에 그 인정션이란 거를 이제 FTC에서 아까 따로 행정법원에서 소를 제기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FTC가 이제 이게 뭐 독과점에 위배가 되는지 이제 자기네들이 다 조사를 해서 그 케이스가 클로징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놓은 인정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연방법원에서 심리가 있었고요.
그 심리의 결과가 뭐 빠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FTC가 사실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온 다음에 사실 웬만한 M&A 있으면 다 딴지 걸었잖아요. 굉장히 최근에도 이제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M&A가 있고 그 다음에 FTC에서 이거 독과점 위배다,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소를 제기를 했다가 데드라인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비슷하게 인정션을 신청을 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뭐 인정션이 안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줬다가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방법원 판사가 그 케이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서는 그냥 인정션 취소시켜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FTC가 보통 그 행정법원에서 제기했던 소 있죠. 그 소송도 취하를 합니다, 보통. 이번 마이크로소프트랑 액티비전의 케이스에서도 결국은 이제 뭐 빠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는 이 인정션의 결과가 결국은 이 딜의 성패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영국에도 이 FTC랑 비슷한 이 CMA라는 조직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게 독과점을 침해한다고 해서 반대를 한 거는 아니고 이 클라우드 시장에 있어서 이 인수합병이 조금 독점력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다라고 승인을 불허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결국 이슈 자체가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마켓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FTC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에 비하면은 그 경중을 따져보자면은 더 가볍다고 할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엑스박스라는 콘솔 게임기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특히 차세대 이제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플레이스테이션이 시장 점유율을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뭐 거의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고 엑스박스는 20%도 안 돼요. 얘네가 이거를 점유율을 계속 늘려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임 패스라고 해서 그 정해진 월 구독료를 내면은 그 게임 패스 안에 포함된 모든 게임들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게임도 이렇게 스트리밍하는 그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이 이제 성장하려는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엑스박스가 좀 시장 점유율을 이제 올려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많이 서비스를 해줘야 이런 서비스들이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퍼스트 파티도 있고 뭐 서드 파티도 있고 그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들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두텁게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독점작들이 부족하거든요. 게이머 입장에서 내가 이미 플스를 갖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 엑스박스에도 나오고 플스에도 나오면은 엑스박스로 옮겨갈 유인이 없잖아요. 가장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얘네들 독점작 이제 라이브러리를 잘 마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한 근 10년 동안 굉장히 이런저런 많은 게임 회사들을 인수를 해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 액티비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좀 그런 쪽으로 염두를 해두고 그러니까 그런 독점작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한 거를 염두에 두고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독과점에 관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스탠스가 이제 액티비전에서 뭐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콜 오브 듀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뭐 디아블로 있고 와우 있고 뭐 스타크래프트, 뭐 오버워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주요 타이틀들을 이제 경쟁사 플랫폼에도 서비스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경쟁사 플랫폼에 서비스를 해주더라도 어쨌든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면은 자사 게임 패스에다가 액티비전이랑 블리자드 게임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게임 패스라는 거에 매력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과거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액티비전 게임들을 게임 패스에 포함을 시키려고 예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액티비전 쪽에서 좀 계산기 두드려보고 자기네들은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거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로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사실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프레젠스가 거의 없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얘네가 2016년에 이제 킹 디지털이라고 캔디 크러쉬 아시죠? 그 게임 개발한 개발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모바일 쪽에서 이제 다양한 게임들을 개발을 해와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하면은 이제 스코프적으로 얘네가 모바일 게임 쪽에 진출을 하고 싶은데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해서 점유율을 갖고 가고 앞으로 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이제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액티비전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2022년 1월에 발표할 때 그때 시장 종가에다가 프리미엄을 40% 넘게 주고 인수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웃돈을 얹어서 주니까 독립기업으로서 있을 때보다 이제 더 많은 가치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를 뭐 비유를 해보자, 뭐 축구에 빗대서 비유를 해보자. 그러면은 약간 뭐 인프라나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는데 이제 스타 선수가 없던 이 사우디의 구단인데 네이마르나 홀란드 이런 선수를
영입을 해오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어쨌든 얘네가 아직 플레이스테이션에 비해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런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계속 게이밍 쪽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 거래가 FTC나 아니면 영국 쪽에서 불허를 해가지고 딜이 죽는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새로운 게임 회사 인수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딜이 잘 성사됐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인수행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재무적으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뭐 지금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현금만 $100 billion 를 넘게 갖고 있었어요. 현금만 130조 들고 있고 가장 최근 12개월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만 봐도 한 $80 billion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한 100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진짜 현금 찍어내는 기계예요. 게이밍 업계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한 9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찍어내는 영업 현금 흐름이 그거보다 더 많으니까 사실 재무적으로는 얼마든지 더 인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국이 승인을 안 해주면은 좀 많이 귀찮아지겠지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더 그러긴 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딜 클로징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미국이 허가를 해준다면. 근데 이제 미국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면은 딜 성사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둘 다 미국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 엑스박스의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일단 이 두 회사가 이제 법적으로 합병을 하는 것부터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게 어쨌든 합병이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가 하나의 주체로서 서비스 제공을 못 하잖아요. 그게 사실 미국에서 그래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 딜의 메리트 자체가 상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 패스를 서비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게임 패스에다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을 제공을 못 하는 거예요. 허가를 한 국가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근데 뭐 미국 시장이 사실 제일 큰 시장인데 미국에서 못하면은 이 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국 감성에서 생각을 해보면 웃긴 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액티비전도 그렇고 둘 다 미국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딜에 대해서 가장 발벗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주체가 미국의 FTC잖아요. 자국 기업이 그 시장 점유율 늘리고 성장하겠다고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딜에 대해서 이제 가장 딴지를 많이 걸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게 소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1위 업체가 자기의 독점력을 더 굳히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후발주자이고 시장 점유율 떨어지는 자국 기업이 자기도 여기서 좀 먹고 살 길 좀 찾자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진짜 죽이자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FTC의 이제 리나 칸이라는 그 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한 이후부터는 좀 규모만 어느 정도 된다 싶은 M&A에는 그냥 다 딴지를 걸고 있어요. 이게 뭐 딜 구조가 어떻고 인수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이런 거 그냥 상관없이 그냥 M&A만 한다 그러면 그냥 거의 지금 다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 딜이 이목을 안 끌 수가 없겠죠. 규모가 이렇게 워낙 역대급으로 큰 메가딜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FTC에서는 결국은 이 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세우는 논리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사서 이 시장에서 이제 독점력을 많이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액티비전 타이틀들 우리가 독점적으로 안 할 거고 경쟁사 플랫폼에도 공급하겠다. 10년 동안 공급하겠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라이센스 계약도 맺을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독점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쟁사 플랫폼에도 같이 제공을 해주는 건데 그 부분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후발 기업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닌텐도보다도 얘네가 점유율이 떨어지거든요.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업계 3위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뭐 소니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만 봐도 독점작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독점작들 다른 경쟁사 플랫폼에 공개 안 하고 있고 그럼 FTC의 논리대로 하면은 소니가 지금 독과점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소니도 이제 자기네들 독점작 개발하는 first party 스튜디오들 전부 다 스핀오프해서 분리시켜야 되고 그렇게 가야죠. 근데 왜 소니에다가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딜에만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드나 싶기는 합니다. 이게 또 심지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지난주에 그 인정션 심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에서 이제 공개된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소니 내부 이메일 문건이 유출이 된 게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에 이제 그 소니 내부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소니의 이제 시니어들이 얘네 이거 해도 뭐 콜 오브 듀티 이런 거 계속 플레이스테이션에 공급할 거고
뭐 우리 아무 상관 없을 거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들이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니어들끼리 그런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유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쟁사 입장에서도 아 이거 얘네 해봐야 뭐 우리한테 영향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FTC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가? 이거는 어쨌든 그 수직적 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적으로 이런 수직적 통합을 독과점의 이유로 불허를 한 적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닌텐도를 인수를 한다. 그러면 수평적 통합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딜에 대해서 네. 그 워렌 버핏 선생님도 지금 투자를 한 걸로 알고 네. 계신데 근데 워렌 버핏은 원래 이런 테크 기업에는 투자를 원래 잘 안 하시는 네, 분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왜 여기 투자를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워렌 버핏 선생님도 뭔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펀더멘털이 엄청 좋다거나 해서 투자를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